수백억 원이 넘는 전화금융 사기는 해외 사기 조직이 벌이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히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해 수천만 원씩을 받고 중국 현지에서 돈 세탁을 도운 한국인 청년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경찰들이 한 남성을 둘러싸고 체포영장 집행을 고지합니다. 서귀포 경찰서에서 왔어요. 지금 체포영장에서 체포하는 거고요. 이 남성은 중국 사기 조직이 벌인 수백억 원대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 현지에서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300억 원대 사기 범죄에 가담해 자금 세탁을 맡은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국 계좌로 한국인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가상화폐를 산 뒤 중국 사기 조직이 지정한 해외 계좌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범죄 자금을 세탁하면 5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중국 사기 조직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여성인 척 속여 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등을 저질렀는데 돈을 받기 편한 우리나라 은행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사기와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인 20대 남성 등 6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20, 30대 청년으로 대부분 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지역 사기를 당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허위 알리바이까지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와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중국 사기 조직을 수사하기 위해 인터폴과 중국 공안 당국의 수사 공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이 설사와 복통, 구토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실시해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습니다. 교육청은 보건당국 등과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제 학교 행사에서 나눠준 간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제주공항지부와 전국공항노조 제주지부는 제주공항 국내선 1번 출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출정식을 열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터미널 운영과 청소, 교통관리 등을 하는 300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인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석 연휴에도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공항공사는 급유와 교류 충돌 예방 등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체 인력도 100명 정도 투입돼 항공기 운항 등 공항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산호군락이 자라면서 신비한 수중경관을 볼 수 있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최근 산호에 달라붙어서 사는 기생생물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바닷속 산호들이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남쪽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큼직한 돌섬. 천연보호구역인 서귀포 문섬 앞바다는 스쿠버 다이빙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바닷속으로 40m를 내려가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려한 연산호 군락이 나타납니다. 마치 소나무처럼 우아하게 가지를 늘어뜨린 산호인 해송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가지가 누렇고 앙상하게 변해버린 해송들이 나타납니다. 해송의 가지를 뒤덮은 누런 생물의 정체는 다목말미잘. 밤송이처럼 생긴 또 다른 생물인 이끼벌레도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산호에 붙어 사는 기생생물들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다는 게 스쿠버 다이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작년 비해서는 모래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날씨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수온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섬 앞바다에서 방금 전에 건져 올린 유해 생물들입니다. 이 같은 생물들이 산호와 해송에 달라붙어 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산호가 기생 생물에 덮여버리면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호흡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미 집단 폐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다 100% 덮었을 경우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린 개체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과 22년 스쿠버 다이버들을 투입해 산호에서 기생 생물을 떼어내는 제거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생 생물이 워낙 빠르게 확산돼 제거 작업의 효과가 적은 데다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논란도 일면서 중단됐습니다.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귀포 앞바다의 명물인 산호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두고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어제 사수도를 방문해 제주도기를 내건 가운데 전라남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경계 해역에 있는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 섬에 대해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해상 관할권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은 지난달 29일부터 제주대학교 정문 앞에 4.3이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했다는 문구와 4.3 당시 주민 학살 명령을 내렸던 박진경 대령의 얼굴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시와 함께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탈리아는 공유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과감한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관광용 침대 개수의 상한선을 정하는 숙박시설 총량제를 시행해 환경도 지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있습니다. 송원일, 김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 지역. 빼어난 경관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텔과 리조트가 무분별하게 늘었습니다. 결국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제주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숙박시설 총량제입니다. 볼차노 자치주 의회는 2022년 7월 공간과 경관법을 개정하고 관광용 침대 개수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숙박시설의 관광용 침대 개수를 조사해 23만 9,088개의 상한선을 확정하고 지역별로 침대 개수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만 줄어든 침대 숫자만큼 새로운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운영하는 농가 숙소는 예외를 뒀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주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C'è un'eccezione soltanto per l'agriturismo, perché noi ci siamo battuti per questo. Noi abbiamo bisogno dell'agriturismo per la sopravvivenza dell'agricoltura. 숙박시설 총량제는 공유지를 지키고
지역 경제의 자립을 도와 공유지의 희극을 실현하려는 과감한 시도입니다. Questo incremento di ricavi ha poi anche portato al fatto che le aziende agricole continuano ad esistere. Questo è il fatto positivo e più positivo. 환경을 지키기 위해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숙박시설 총량제. 당장의 관광 수입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구현하겠다는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숙박시설 공급에 집중해왔던 제주 관광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탈리아 알페디시우시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인 사랑의 집 입소자 부모들이 보조금 횡령 비호 의혹을 제기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심원 사랑의 집 부모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심원이 지난 14년 동안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지원돼야 할 정부 국가보조금 등 4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초대 감사를 맡은 인물이 오영훈 지사의 친인척이라며 오 지사 취임 이후인 2023년 폐쇄 처분이 내려진 건 횡령 의혹을 덮기 위한 은폐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김용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김용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영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최종 경과보고서를 통해 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의회 문광위는 김용범 후보자가 3선 도의원을 지내 소통과 정무적 능력을 갖췄다며 이같이 판단하고 다만 경영평가 개선 노력과 제2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전략 제시가 미흡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세월호 제주기업관 운영위원장 신동훈 씨가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신 씨는 국정원이 명확한 사실과 증거로 수사하지 않고 억측과 추측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다며 자신과 제주도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담당 수사관을 조사해 간첩 조작 시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간첩 검거 포상금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이 20분가량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제주공항 북쪽 울타리 400m 이내에서 미확인 드론 한 대가 감지됐습니다. 드론 감지로 오전 9시 53분부터 18분 동안 활주로가 폐쇄돼 일부 항공기의 착륙이 지연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